수십 년간 풀리지 않던 거대한 퍼즐 속에 살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밤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던 단 하나의 질문. 그러다 아주 사소한 발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진실의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청각장애인입니다. 제 세상은 늘 소리가 부재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버려졌다. 그 쓰라린 메아리는 제 어린 시절을 잠식했고 결국 저는 제 뿌리인 한국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망은 제 안에 단단한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가족들과의 평범한 일상조차 제게는 또 다른 소외감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실에 모여 미국 코미디를 볼 때 모두가 웃음보를 터뜨리는 순간에도 저만은 그 흐름을 잡지 못했습니다. 농담의 박자도 배우들의 과장된 표정 뒤 숨은 유머의 맥락도 들리지 않았죠. 자막은 단지 글자일 뿐 그 너머의 감정을 온전히 전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세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웃고 싶다. 그 간절함이 제가 처음으로 말하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고 갈망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없는 세상에서 저는 늘 한 걸음 뒤처진 그림자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 깊은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의 학교 생활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지만 빠르게 오가는 대화의 물결을 따라잡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늘 수어 통역사 선생님이 제 곁을 지켰지만 그것은 오히려 저를 다른 아이로 구분짓는 또 다른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싶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밤이면 창가에 앉아 소리 없이 반짝이는 별들을 보곤 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저도 소리가 없어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말을 찾아 헤매는 미로와 같았습니다. 양부모님은 늘 제게 한국에 대해 알려주려 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을 손수 만들어주시고 명절의 풍습을 설명해 주셨죠. 하지만 저는 늘 퉁명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왜 날 버린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럴 때마다 양부모님의 얼굴에 스치던 슬픈 표정의 의미를 당시에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을 그리고 제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주 가끔 거울 속 제 얼굴에서 낯선 한국인의 모습을 발견할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제 여동생 에밀리는 열렬한 한류 팬이었습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고 한국 음식을 찾아다녔죠. 솔직히 저는 그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날 버린 나라의 것들을 왜 저렇게 좋아하지?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에밀리의 방에 도배된 아이돌 포스터를 볼 때면 괜스레 짜증이 치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감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은 여전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제 정체성에 대한 깊은 갈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정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묘한 이끌림이었죠. 어느 날 밤 잠든 에밀리의 방에 들어갔다가 켜져 있는 핸드폰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재생 중이었죠. 화면을 끄려던 순간 제 눈에 한글 자막이 들어왔습니다. 뜬 모를 기호들의 나열이었지만 그 기묘한 선과 동그라미의 조화가 이상하게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것들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하는 자책감이 들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조심스레 에밀리의 침대에 걸터앉아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배우들의 섬세한 표정 연기와 자막을 번갈아 보며 이야기를 따라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몰래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학교에 가면 그녀의 태블릿을 빌려 제 방에서 숨죽여 드라마를 봤죠.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복잡한 감정선, 얽히고 설킨 관계, 극적인 갈등. 그 모든 것이 자막을 통해 제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한글 자막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 몇몇 글자들이 눈에 익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사랑, 미안, 행복 같은 단어들은 어렴풋이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들이 마치 작은 씨앗처럼 제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드라마에 몰입해 있던 저를 에밀리가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당황해서 황급히 태블릿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죠. 에밀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한국 드라마 보고 있었어?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볼래? 내가 옆에서 설명해 줄게. 그날부터 우리는 비밀스러운 동지처럼 함께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한글이라는 문자에 점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낯설기만 하던 자막 속 문자들은 이제 제법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글 배울 수 있는 곳 알아? 에밀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에밀리는 지역문화센터에 한글 수업 안내문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한국어를 가르친대.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별 수업도 있다고 하더라.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내가 한글을 배울 수 있을까? 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소리 없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지만 제 안의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끌림은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에밀리와 함께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한국어 배움터라는 빛바랜 간판이 걸린 작은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김지영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의 입모양을 따라 저도 천천히 소리 내어 보았습니다. 안 마이너스 영 마이너스 하 마이너스 세 마이너스요. 어색했지만 왠지 모를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첫 수업은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영 선생님은 말 대신 그림과 몸짓, 그리고 입모양을 통해 글자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미음은 입을 네모나게 담은 모양이라고요. 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선생님의 입모양과 혀의 움직임을 통해 글자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서 소리 기반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소리 없는 상태에서 소리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기역과 알을 붙이면 가라는 소리가 납니다라고 설명하셨지만 저는 그 가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글자들은 제 머릿속을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기호에 불과했습니다.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업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에밀리에게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포기해야 할 것 같아. 너무 어려워. 에밀리는 제 손을 잡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동생의 진심 어린 응원에 힘입어 저는 다음 수업에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수업에서 지영 선생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글은 매우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각 글자는 소리를 낼 때의 입모양과 혀의 위치를 본떠 만들었어요. 그 말에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한글이 가진 소리, 형태, 의미의 체계성을 어렴풋이 감지한 순간이었습니다.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둥근 모양. 한글은 마치 눈으로 볼 수 있는 소리의 설계도와 같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건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일지도 몰라. 한글 수업은 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지영 선생님은 늘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한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온몸으로 단어를 표현하셨죠. 소리 없이도 의미를 전달하는 그 방식이 제게는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기본 글자를 익히고 나서는 짧은 단어와 문장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 단어들을 종이에 한자 한자 써내려갈 때마다 묘한 감정이 제 안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 안에 갇혀있던 이름 모를 감정들이 비로소 형태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수업에서 지영 선생님이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학생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한 활동이었죠. 화면 속 배우가 창가에 홀로 서서 쓸쓸한 표정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 아래로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나 자신에게서도 벗어나고 싶어요. 그 순간 온몸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것은 제가 평생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방법을 몰랐던 제 진심이었습니다. 항상 자신과 싸우고 자신을 미워하고 때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그 절절한 마음. 그 한 문장이 마치 화살처럼 제 가슴을 관통했고 그와 동시에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강렬한 확신이 제 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난생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눌러 쓴 한글로 제 마음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만났다. 글자 속에서 잃어버렸던 내 마음을 찾았다. 그렇게 글자는 제 감정을 담아내는 소중한 창구가 되었습니다. 지영 선생님은 제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수업 후 저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호 씨, 글자가 당신을 바꾸고 있다는 게 보여요. 당신 안의 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그 따뜻한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나의 작은 변화를 알아봐 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 속에 저를 가두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한글은 제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제 영혼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양부모님께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서툰 영어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한글을 섞어서요. 맘, 데드. 한국이 이제 조금은 이해돼요. 미워하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그 짧은 몇 문장에 양부모님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아주 조금씩 제 뿌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모두가 웃는 코미디 장면에서 홀로 침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선 사람들 사이에 낄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박장대소하는데 저는 그들의 표정을 살피며 어느 타이밍에 어색하게나마 미소 지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 간격은 때로는 건널 수 없는 바다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이제 짧은 대화문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영 선생님은 수업 자료로 다양한 한국 미디어를 활용하셨습니다. 영화, 드라마,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까지. 자막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다채로운 감정 표현을 배우는 방식이었죠.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밀리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시작된 새로운 가족 활동이었습니다. 화면 속 출연자들이 배를 잡고 웃었고 거실의 가족들도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자막에 이런 문장이 선명하게 떴습니다. 아, 진짜 너무 웃기잖아 크크크.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웃음의 감정, 그 폭발적인 타이밍, 유쾌한 분위기, 그리고 경쾌한 리듬까지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막 끝에 붙은 키읔키읔키읔이 웃음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타이밍을 맞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에밀리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알았어? 지금 웃는 타이밍이었는데. 저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자가 알려줬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제게 단순한 자막이 아니라 함께 웃게 해주는 언어라는 것을요. 웃음은 단지 생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막 속에서 감정의 결을 읽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헐, 대박, 으악, 과 같은 감탄사들, 키읔키읔키읔, 히읗히읗히읗, 유유와 같은 이모티콘들. 이것들은 모두 소리 없이도 감정의 미묘한 파동을 전달하는 작은 신호들이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저는 그 감정의 물결을 타고 함께 즐거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놀라는 법을 배웠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다른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도 이 놀라운 발견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자막이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감정 그 자체예요. 그들 중 몇몇은 제 말에 깊이 공감했고, 곧 우리는 함께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음의 타이밍과 감정의 뉘앙스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선생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시고는 특별 수업을 개설해 주셨습니다. 한글로 감정 읽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동생 에밀리와 함께 보던 드라마에서 슬픈 장면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자막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는 대사가 천천히 끊어지듯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띄엄띄엄 이어지는 문장 속에서 주인공의 터질 듯한 울음과 절절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옆에서 에밀리가 눈물을 주르륵 흘릴 때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밀리는 눈물 어린 눈으로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알았어? 지금 너무 슬픈 장면인데.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자가 울고 있었어, 에밀리. 글자가 나에게 다 말해줬어. 한글 중급반으로 올라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지영 선생님께서 특별한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한글로 편지를 써보세요. 처음에는 비교적 쉬운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얀 종이 앞에 앉으니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누구에게 써야 할까? 늘 저를 지지해주는 양부모님? 나의 첫 한글 친구가 되어준 에밀리? 아니면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저 멀리 한국에 계실지도 모르는 친부모님?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로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결국 저는 가장 가까이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 양어머니께 편지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영어로는 수없이 I love you라고 말해왔지만 한글로 사랑해요라고 쓰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 세 글자가 가진 무게가 마치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생애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가슴이 떨렸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더듬더듬 한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짧은 5글자에 제 모든 진심과 감사, 그리고 사랑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빗둘빼둘 서툰 글씨체였지만 그 안에는 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엄마는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 읽으시더니 잠시 아무 말 없이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저를 있는 힘껏 꼭 안아주셨습니다. 엄마의 따뜻하고 커다란 품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온전히 내 감정을 전했다는 깊은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소리 없는 대화였지만 우리의 사랑은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소리 없이도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는 진심이었고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향해 내 마음을 말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던 단단한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꿈속에서 한글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꿈속에서 만난 낯선 한국인 여성. 어쩌면 제 친어머니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널 아주 많이 사랑했단다. 그 생생한 꿈에서 깨어나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그치고 난 후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볍고 편안해졌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이 끝난 후 지영 선생님께서 제게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수잔, 어머니께 드린 편지는 어땠나요? 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전해졌어요, 선생님. 선생님도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셨습니다. 언어의 진짜 힘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소리 없이도 마음을 전하는 것, 마음과 마음을 잇는 것.
집에 돌아와 저는 생애 첫 한글 일기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을 글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글자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따뜻하게 닿았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제 마음의 이야기를 한글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중급반을 수료하고 고급반에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영 선생님께서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수잔, 우리 문화센터에서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한글 입문반을 새로 개설하려고 해요. 혹시 자원봉사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감히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곧 그 제안이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혼란과 방황, 그리고 한글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발견했던 그 기쁨의 과정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다음 주부터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문화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8세에서 12세 사이의 청각장애 아이들이 제 첫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곧 저만의 교육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소리가 아닌 시각과 촉각, 그리고 공감을 통해 한글을 가르치는 방식이었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한글이 소리의 기록이 아니라 마음의 그림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과거의 저처럼 글자 속에 자신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 방황했습니다. 문자와 감정을 연결하는 방법을 몰라 혼란스러워했고 때로는 좌절감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보다 한 발 앞서 걸었던 그 막막했던 길이 이제는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하는 작은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9살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유독 한글 배우기를 힘들어했습니다. 잦은 좌절감에 수업 중에 종종 울음을 터뜨리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민준이의 손을 잡고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 민준아. 하지만 괜찮아. 글자가 곧 너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 거야. 민준이는 한 달이 넘도록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조금씩 지쳐가며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어느 토요일 아침 민준이가 제게 작은 종이 한 장을 수줍게 건넸습니다. 서툴지만 또박또박 쓰인 한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조용해도 나를 알아줘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울컥 눈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어느새 저는 과거의 저처럼 침묵 속에 갇혀있던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글을 통해 받았던 값진 선물을 다시 세상에 나누는 아름다운 순환이었습니다. 소리의 세계와 침묵의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것. 그것이 제 삶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선생님들도 제 수업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잔 씨는 어떻게 아이들과 그렇게 깊이 소통하나요? 비결이라도 있나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우리는 같은 침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말에 그들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기가 끝날 무렵 저희 반 아이들과 함께 작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지난 몇 달간 배운 한글로 짧은 시를 짓고 수화와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들은 긴장하면서도 반짝이는 눈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의 작은 손과 풍부한 표정이 힘주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한 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 벅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한때 그토록 증오하고 외면했던 한국, 그리고 그 나라의 글자인 한글이 이제는 저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의 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덧 제가 한글을 배운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어 고급반 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센터에서 정식 보조교사로 일하며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끌림으로 시작했던 한글 공부가 이제는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제 뿌리가 있는 땅,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제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에밀리와 양부모님도 제 용기 있는 결정에 기꺼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주 어릴 적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였을 때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마음속에 한글이라는 소중한 언어를 품은 채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묘하고도 아름다운 순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거리 풍경,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사방에 가득한 한글 간판들. 호텔 방 창가에 서서 밤늦도록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태어난 땅을 밟았다. 이곳은 더 이상 나를 버린 곳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시작된 곳이다. 둘째 날, 저희 가족은 입양기관을 방문했습니다. 담당자분은 조심스럽게 제 입양 관련 기록 서류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제 친부모에 대한 아주 짧은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 기록들 사이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생모는 청각장애가 있었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다가 이내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청각장애는 어쩌면 유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 그동안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정확히 들어맞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제 어머니도 저처럼 소리 없는 세상 속에서 말을 찾아 평생을 헤매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도 저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간절히 갈망하며 외로운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르죠.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동시에 깊은 연민과 이해가 샘솟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혼자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품어왔던 문장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엄마, 이제 당신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나를 보내준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나는 당신 덕분에 아주 많이 행복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이 싫지 않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까지도 따뜻하게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제게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 주었고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입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내가 나일 수 있게 해주는 언어가 되어 주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은 얼마든지 깊이 닿을 수 있다는 소중한 진실을 바로 한글이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크고 구체적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한글 교재를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소리가 아닌 시각과 촉각, 그리고 감각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지영 선생님과 함께 이 원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상통화를 통해 아이디어를 나누고 교재의 밑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그 설레는 과정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지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며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위대한 달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화센터로 향합니다. 새로운 학생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저 자신도 매일 새롭게 배우고 성장합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아이에서 이제는 세상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으로 저의 특별한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글과 함께 걷는 이 길 위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침묵이 아닌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글이라는 열쇠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과거의 아픔을 넘어 세상과 따뜻하게 연결된 한 여성의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글자가 가진 힘, 언어가 가진 치유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그녀가 한글을 통해 웃음을 배우고 눈물을 이해하고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과 생각이 남았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